단타 매매를 좋아하고 잘하고 싶은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운명을 바꾼 돌파렉입니다. 저는 주로 오전장 매매를 위주로 하고 있고요. 돌파 매매가 주력입니다. 자, 일단 오전장 매매를 위주로 하는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높은 확률과 손익비가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의 본성에 기댄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이 중에서 2번인 자, 인간의 본성적인 측면부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매매한 종목인 유일 로보틱스, 자, 이 종목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인간의 본성이라는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자면요, 누구라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가장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급하거나 혹은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 그리고 급한 일. 자,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 겪어봄직할 만한 그런 상황인데요. 가장 중요한 일이거나 가장 급한 일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가장 먼저 빠르게 처리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에 두고 그 일부터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우리가 주식시장으로 한번 가져와 본다면은, 예를 들어서 장 마감 후에, 자, 저녁에 이제 주요 뉴스가 나왔다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장 마감 후에 저녁에 주요 뉴스가 나왔거나, 아니면 개장 전에 뉴스가 나왔거나, 아니면 꼭 이런 게 아니더라도 밤에 이제 막 공부를 하다가, 아니면 갑자기 뭔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이거 사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이걸 왜 안 샀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다면은, 그 다음날 어떻게 해서든 그 주식을, 그 종목을 매수를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습성은 주식시장에서도 크게 다를 게 없기 때문에요. 자, 이 원리를 이용을 해서 저는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미 증시가 만약에 대형 악재로 급락에 나왔다. 자, 그렇다면은 아침에 수급이 몰린다라기보단 매도가 터져 나오겠죠. 소위 말하는 이제 투매가 나오는데, 그런 투매 같은 경우는 투매 이후의 반등을 우리가 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그거는 조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예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럼 이걸 갖다가,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았잖아요. 대강 이제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한번 접근을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설, 이러한 어떤 가설과, 그러면 논리에 입각을 해서,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실제 매매에 적용을 해볼 수 있느냐. 자, 이거는 완전히 또 별개의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가설과 저만의 논리를 적용을 해서 실전 매매에 적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그 전에 이 유일 로보틱스라는 이 종목은요, 제가 어제부터 보고 있던 종목이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유일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저는 이때도 사실 오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조금 늦은 오전이긴 합니다. 제 기준에서는. 자, 그래서 64,000 이때가 한 200원이었나? 64,500원쯤. 지금 보이시는 이 64,500원을 돌파를 할 때 저도 따라잡으려고 했거든요. 다만 이제 가격대가 높다 보니까, 자, 여기서는 자칫 잘못해서 미끄러지면은 한 방을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시장가로 주문을 넣지는 않고요. 제가 이제 어제 글도 잠깐 카페에 올렸었는데, 이때 보시면은 제가 10시 32분 35초에 시장가로 주문을 넣지 않고 64,500원에 좀 받쳐서 넣어놨습니다. 돌파할 때 하고 살짝 밀리는 그 틈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넣었는데, 체결이 안 돼 버렸죠. 체결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있다가 지금 보시면 상이 풀리면서, 자, 요렇게 이제 기회를 좀 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는, 아니 그러면 주문을 취소를 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여기서 체결돼서, 그리고 유일 로보틱스가 오늘 갭을 한 7%인가 보시면은 그 정도 띄웠습니다.
자, 그래서 저런 것들을 보시면은, 아니, 그러면은 그냥 물량 받쳐놓고 기다리고 있지, 왜 주문을 취소했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자, 그런 이제 분들도 당연히 있으시겠죠. 왜 저라고 그렇게 안 하고 싶었겠습니까? 자, 하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이게 지금 결과론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또 펼쳐질 수가 있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서 크게 안 빠지고 올라갔으니까 망정이지, 그렇게 되지 않고 여기서 상이 풀리면서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크게 내다 꽂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지간하면 뭐 여기다 물량을 받쳐놓고 이렇게 툭 빠졌을 때 체결이 되는 것보다는 위로 이렇게 치고 나갈 때 따라잡았다가 풀려서 밀리면은 그냥 손절을 해버리는, 자, 그런 식의 매매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설사 이제 뭐 상한가 근처에서 따라잡아서 상따식으로 비슷하게 매매를 할 때도 받쳐놓고 사기보다는 돌파할 때 같이 따라 들어가서 사는 방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을 계속해서 지켜봤을 것이고, 자, 이 종목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를 제가 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어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가 영상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유일 로보틱스가 상당히 거칠게 세게 밀고 올라오니까, 아, 이거 다른 종목을 좀 길게 보지 못하고 짧게 던질 수밖에 없었고, 재매매를 시도하기에도 상당히 좀 신경이 쓰였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어제 영상에서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유일 로보틱스를 오늘 다시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자, 보시면은 오전에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이 터집니다. 그만큼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다라는 것은, 자, 어떤 의미일까요? 당연히 이 종목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 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오전에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고 슈팅이 세게 나온다, 이 말은 결국 그만큼, 자, 장 초부터 기대 심리가 크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1차에 한번 급등이 나와주고, 그 다음에 이제 눌릴 때, 자, 눌릴 때 산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한번 이렇게 때려줬다가, 자, 이렇게 때려주는 모습이 나와야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도 소위 말하는 그 끼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겠죠. 1% 올랐는데, 2% 올랐는데, 3% 올랐는데, 자, 그거 가지고 그거 보면서, 와, 이 종목은 날아갈 종목이네, 이걸 우리가 맞출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이제 애가 방금 이제 태어났어요. 이제 1살, 2살, 3살짜리 아이예요. 그 아이를 보면서, 와, 이 아이는 나라를 위해서 크게 될, 자,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해 가는 모습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뭔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저는 뭐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보시면 눌림, 자, 거래 대금도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나서 보시면은 상당히 빠르게 다시 이 고점을 갱신을 하는 모습을 보이죠.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거래 대금도, 자, 상당히 많이 터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분명히 차익 매물이 나왔을 겁니다. 그죠? 여기서 자연스럽게 매도를 하고, 이제 나는 이쯤 하면 됐어, 야, 이 정도면 많이 갔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매도를 할 겁니다. 상을 쳤다라는 것은 이 종목에서 상따를 하지 않은 이상은 어지간하면은 본전이거나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윗꼬리가 없는 진짜 뭐 상한가다. 그러면 사실 손실 보고 있는 사람은 없죠, 종가 기준으로는. 그런데 갭도 높이 띄우고 1차 슈팅이 나왔어요. 자, 모두가 다 즐거운 순간입니다. 이때는 손해보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은 매도 매물이 당연히 나오겠죠. 이쯤 하면 됐어 라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충분한 이익이 났다, 아, 빨리 팔자, 자, 이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은 여기서 물량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나올 만큼 다 나오게 되면, 자, 거래량이 줄겠죠. 더 이상 살 사람도 없고 팔 사람도 없고, 자, 그런 지점에 어느 순간인가 딱 봉착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기겠죠. 여기서 이제 더 갈 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야, 끝났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을 보면서
아니다, 충분히 더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더 많이 유입이 되면 어떻게 되겠나요? 당연히 거래대금도 터지면서 자, 이 자리는 자연스럽게 빠르게 뚫리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함께 매수에 동참을 해서 수익을 내고 나오는 방식이 제 경우에는 이제 주도주 돌파 매매라고 해서 자, 그런 식으로 혹은 오전장 돌파 매매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이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저는 미리 들어갔습니다. 이 자리가 확실히 돌파가 될 거다라는 생각으로, 왜냐면 어제부터 계속 보고 있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는 살짝 이제 조금 이제 촉이 좀 발동을 한 겁니다. 정석대로라면은 확실히 이제 돌파가 되는 것을 좀 관찰을 하면서 같이 이제 들어가 주는 게 맞겠죠. 그거보다는 조금 일찍 들어가서 한 3%, 그 다음에 5% 조금 넘게 나는 순간 분할 매도를 하고 저는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또 이 종목 자체가 레버리지가 사용 가능한 상태이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뭐 미수 신용 거래가 있겠죠. 최근에 시장 흐름이 좋아서 거래대금도 많이 붙다 보니까 이제 레버리지를 이용을 해서 거래를 했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이제 뭐 분할 매도를 좀 해서 좀 챙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내가 뭐 돌파 매매도 해봤는데 내가 사면은 매번 고점이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그런 적이 엄청 많죠. 저도 이런 자리에서 산 적 엄청 많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는 여기서 사자마자 이렇게 쭉 밀려가지고 뭐 손절도 하고, 당연히 뭐 물려본 기억도 당연히 있죠. 저라고 해서 뭐 그런 경험이 없었겠습니까? 엄청 많습니다. 저는 기가 막히게 제가 사면 진짜 뭐 고점이었던 적이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많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랑 이런 비슷한 경험을 가지셨던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매수를 했을 때 하필 내가 매수하는 자리가 이게 또 고점이면 어떡하냐. 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반대의 입장에서 자, 그럼 때려줬다가 눌릴 때, 자, 눌릴 때 샀어요. 이제 바닥인 줄 알고 여기 이제 조정이 나오나 보다 하고 눌릴 때 샀는데 더 빠져버린, 자, 그런 기억을 가진 분들도 분명히 한 절반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고점에서 매수하는 분 반, 바닥인 줄 알고 샀는데 계속해서 더 빠지는, 거기가 하락의 시작인 그런 자리에서 사신 분들도 반일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 경험도 해봤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관점으로 보시건 간에 어떤 매매이건 간에 자, 그 매매가 가진 약점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부수적으로 따라다니는 그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항상 뭘 강조합니까? 여러분들 항상 강조하는 거,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항상 매번 하는 게 손절, 자, 비중 조절, 그리고 결국은 경험을 강조를 하는 거죠. 어떤 매매이든지 간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매매가 가진 태생적인 한계는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손절, 비중 조절, 그리고 충분한 경험, 자, 이 세 개는 필수 조건이고요. 자, 그리고 제가 제목에서 두 가지만 꼭 기억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그 핵심 두 가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그 핵심 두 가지는 뭐냐면요, 너무 간단합니다. 첫 번째, 높은 거래대금. 두 번째는 그에 걸맞는 강력한 1차 슈팅,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1차 슈팅 때 따라잡자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한번 때려주고 눌렀다가 다시,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책에서 보신 뭐 N자형 파동 1차 슈팅 후 요렇게 됐을 때 뭐 요 눌림목 구간에서 사면은 안전하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뭐 주식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뭐 그런 책에도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제 저는 이 눌림목 구간보다는 여기 돌파 구간에서 이제 저는 이제 뭐 매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돌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눌림목 자리 요 구간쯤 어디선가에 매수해서 뭐 실제로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돌파 매매가 훨씬 더 저한테는 잘 맞았고 제 성향에 맞기 때문에
돌파 매매 위주로 항상 영상을 만들고 있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처럼 뭐 시장의 거래대금이 풍부하고 테마가 다양하게 등장을 할 때는요, 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서부터는 또 중요한 이야기인데 마우스 움직임 없이 그냥 육성으로만 제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외적으로 제가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벌어둔 수익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레버리지를 내가 본격적으로 쓰는 매매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그 수익을 반드시 지키고 다음날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거 못하면은 레버리지를 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어떤 시장이건 공통점이 단 하나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이건 뭐 코인 선물이든 뭐 저는 이제 코인 선물도 하고 있지만 공통점이 있는데 수익 내는 건 어렵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뭐 돈 벌기 쉽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사실 귀담아 듣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돈 벌기가 쉬우면 가난이란 단어 자체가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왜 우리가 돈 많이 번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 자체가 그 상황 자체가, 그 사례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걸 특별하다라고 인식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번다라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에서 또 돈을 번다라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 지키는 게 당연히 맞겠죠. 벌어둔 수익을 이 주식시장에서, 자, 공통점은, 선물시장에서도 공통점은 단 한 가지입니다. 벌어둔 수익을 까먹는 거는 너무 쉽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원금까지 털어먹는 것도 너무 쉬운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수익이 났다? 자, 그러면은 저는 미련 없이 매매를 마무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이게 가장 지키기 어려운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알려줘도 사실 못 지키는 원칙 중에 하나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흔히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 동네 뭐 맛집 소개하는 프로그램들, 뭐 어디 유명한 뭐 전통의 맛집이다 그런 데 가보면은 노하우를 아무리 가르쳐줘도 못합니다. 왜? 너무 힘들어요. 너무 품이 많이 들어요. 뭐 재료도 다 하나하나 사드려야 되고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손님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좀 적당히 설렁설렁 뭐 하고 싶죠. 누가 뭐 그냥 갖다 주는 거 봉지만 뜯어서 물에 넣고 그냥 대강 끓여서 뭐 이렇게 내도 사실 당장에 눈치 못 챌 것 같으면 누구나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버는 금액이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또 없다라면은 그런 유혹에 빠지고 싶은 게 사실 사람의 심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관련주들을 미리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대부분의 분들은 유튜브 따다닥 검색해서 남이 다 해놓은 거 그런 거 이제 들으면서 그렇지 자 이러고 말 거거든요. 저는 이제 또 그런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매매를 진짜 잘 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런 거 하나하나 이제 손품을 다 팔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더 길게 하면은 잔소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끊고요. 예전에 영상에서도 많이 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매매를 빨리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이러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내가 막 잃고 있어요. 오늘 수익 좀 내보자 막 이런 기대로, 거기다 장도 좋고 거래대금도 막 좋으니까 남들도 다 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여기서 이제 질 수가 없지, 오늘 벌어야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 힘껏 이제 오늘 정신 집중해서 딱 했는데 처음부터 손절. 자, 이렇게 되면은 슬쩍 이제 혈압이 이제 살짝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켠에는 이게 그래도 내가 한두 판만 더 하면은 손실을 복구할 수 있을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누구나 당연히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매매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손실이 또 납니다. 여러분들이 수익이 잘 났던 그 시절의 기억을 딱 떠올리잖아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매매가 첫 방부터 잘 되거나, 그날은
첫 시작부터 매매가 잘 되거나 거의 손절없이 매매가 기가 막히게 잘 되는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딱 벌고 더 안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첫 단추부터 이상하게 꼬이면은 그날은 스텝이 살짝 좀 꼬이는 날이거든요. 그렇다고 뭐 한 번만 매매하고 끝내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매매 횟수를 어느 정도는 조금은 제한을 걸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럴 때는 무리한 매매를 하면서 내가 돈을 잃게 되는 그런 경험은 더 잃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고, 왜냐면은 여기서 한 판 더 하면은 왠지 복구할 수 있을 것 같은 바로 그 기대감. 자, 그러면 돈을 벌 때는 왜 또 다 털어먹느냐? 자, 내가 돈을 벌 때는 왠지 한 판 더 하면 더 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막 이제 실력이 막 쌓여져 나갈 때는 막 뭐 만원, 2만원, 3만원, 뭐 10만원, 20만원, 오, 그러다가 막 100만원도 벌고, 자, 그러면서 이제 막 거기서부터 이제 막 쌓여져 나갑니다. 자, 그게 이제 점점 이제 더 하다 보면은, 왠지 이게 더 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당연히 그런 생각을 안 할까요? 누구나 당연히 저는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된다며 언제는 또. 그런 말들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그런 말이 주식시장에서는 그날 하루에 다 땡기라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는 말이, 야, 오늘 많이 벌리니까 당장 오늘 다 이빠이 땡겨서 크게 한탕하자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이렇게 잘 벌렸으니까 오늘 여기서 딱 이제 끊고 또 내일을 기억하면서 또 내일 열심히 놓쳤고, 왜냐면 시장이 상승장이 시작되면은 오늘 하루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리꽂지는 않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파동을 주면서 분명히 이런 식으로 출렁출렁이면서 우상향으로 이렇게 쑥 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어디 뭐 놀러 가고 밤에 막 술 먹고 늦게 일어나가지고 막, 자, 그런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부지런히 아침에 딱 장 열리기 전에 일어나서 뉴스도 보고 그렇게 부지런히 하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하락장 찾아오면은 매매가 꼬인다. 그럴 때 이제 못 가셨던 휴가도 가고 뭐 가족들하고 뭐 외식도 하러 다니고 그리고 못했던 취미도 좀 하고, 자, 그러라는 이야기로 좀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실상이 이러다 보니까 매매를 중간에 내가 딱 끊고 멈춘다. 자, 이거는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주식을 공부하실 때부터 지나치게 많은 매매를 하지 않도록, 자,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시장에 운이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그러면 공평하게 오늘 저한테도 뭐 운이 분명히 따라준 부분이 저는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운이 뭐 50대 50으로, 자, 이렇게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뭐 누구든지 또 운은 또 공평하게 작동을 하는 거니까 오늘 저한테도 시장의 운이 공평하게 저에게 50대 50으로 따라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 제가 뭐 아까 방금 돈을 벌었다 그러면은 다음번 매매에서는 돈을 잃을 가능성이 오히려 조금 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계속 돈을 어떻게 연속으로 계속 끝도 없이 따겠습니까? 당연히 뭐 따기도 하면 잃기도 하고 그런 게 이제 뭐 주식판이고 저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연승보다는 한 번은 질 가능성이 더 많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났을 때 뭐 연거푸 더 수익을 계속 쭉쭉 뽑아내는, 자, 그것도 엄청나게 잘하는 거지만 일반적인 우리가 수준에서 이야기를 한다라면은 내가 돈이 벌렸을 때 그 돈을 잘 지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스킬이고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발현될 수 있는 행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명을 바꾼 돌파력이었습니다.